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 임유영입니다. 최근 한 연구원에서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60%나 됐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7.6%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 정신건강이 많이 피폐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한 100세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176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개발원장 조원식입니다. 오늘 행복한 100세 시대에 사는 인생에서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한 미래, 가슴 뛰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먼저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힘, 그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내 안의 최고의 나, 자기 탐색, 나다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무대 탐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해왔던 무대, 여러분의 마음껏 자신의 일들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이 해왔던 그런 무대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대 탐색과 미래 탐색이 세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VP 비전 파워, 소통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가치 있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미래의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또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가치를 끌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인생, 그런 꿈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꿈이 그냥 망상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3단계의 3스텝 비전 파워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일단 꿈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미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만을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상상력의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만을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이거를 어떻게 또 구체화시키느냐. 분명 이데아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면 그거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구체화되는 부분이 바로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와야 됩니다. 상상력이 우뇌에서 발단이 됐다고 한다면 구체화는 좌뇌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화 작업이 바로 좌뇌를 통해서 구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기획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상상력, 두 번째 단계가 구상력, 그럼 또 세 번째 3스텝,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상상하고 그걸 구체화시킨 거를 어떻게 몸으로 실행할 것인가, 실행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전 파워, 3스텝 비전은 첫 번째 단계가 상상의 단계, 두 번째는 구체화의 단계, 세 번째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그런 꿈꾸는 미래, 또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인생, 더 멋진 가슴 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이나 남의 눈치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삶, 나다움의 삶을 사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자, 나다움이 과연 뭐냐? 내 안에 최고의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볼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자신의 성격입니다. 자신의 기질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부터 또한 직업,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분야입니다. 그게 즉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해왔던 경험과 거기에서의 나다움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일종의 그게 그분의 여러분들의 역량, 일종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경험과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 우리가 과거가 없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해 오면서 본인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행복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성취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나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기질과 성격적 측면에서의 자기다움. 두 번째, 자신이 일해왔던 분야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다움. 세 번째는 자신의 성장 과정, 내가 어떤 경험과 스토리에서 나다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다움. 그렇다면 내 미래 인생도 나다움 인생,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에 대한 강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정의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인간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한 자신의 전문성, 나의 강점을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성취에 대한 부분이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두 가지를 누릴 때 우리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를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MVP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미션입니다. M은 이거는 사명이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또는 일하고 있는 그런 목적, Y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 다음에 비전은 방향성입니다. 진로 분야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과 결과, 목적지가 비전 영역.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패션은 말 그대로 열정입니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원이 바로 패션입니다. 동력이 됩니다. 무기력한 인생도 있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정말 내가 파워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MVP가 명확히 세팅이 되면 살맛 나는 인생, 열정이 넘치는 인생, 가슴 뛰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더 행복한 미래 가슴 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어떤 무대에서 빛이 날 것인가. 연기자가 정말 빛이 나기 위해서는 무대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빛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남조입니다. 구남조는 시속 400km를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치타입니다. 치타는 시속 120km를 달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물고기는 바로 돛새치입니다. 시속 110km입니다. 자, 이 구남조는요, 하늘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개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타는 다리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돛새치는 부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치타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동물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기만의 무대, 내가 빛이 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마음껏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무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대는 일종의 내가 가장 나의 강점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한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무대, 어느 무대에서 내 비전을 실해 나갈 때 과연 나다움이 드러날 수 있을, 나다움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탐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자,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 인생을 살면서요. 50대, 60대라면 이제 겨우 하프타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무대 쪽에 한쪽에 봤다면 또 하나 측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무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비전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통찰력이랍니다. 자, 자기를 통찰하고 자기를 탐색하는 건 인사이트입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거를 포사이트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건 또 5년, 10년, 15년, 20년 후도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대 변화를 알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예전에 쓰였던 그릇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비전 리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과연 나는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시대의 트렌드와 변화를 읽어내면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의 그런 자기 분야에서 또한 자기 분야의 미래 무대에서 어떻게 나의 꿈을 또 펼쳐나가고 또한 나의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한 그런 내용들을 글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서 내 인생의 메인 브랜드를 아까 제가 MVP라고 그랬는데요. 자, 미션, 비전, 패션인데 자, 미션은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인생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우리 젊은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10대, 20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때 가장 행복감을 맛보는데요. 자,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 후반전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해왔던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가치를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사명, 목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 방향과 과정입니다. 자,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한번 잘못 가게 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요. 또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삶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전 분야는 우리 100세 시대의 시니어층들도 진로 방향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탐색과 자신의 분야 무대 탐색과 미래 탐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방향과 과정을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패션, 열정, 에너지.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나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가슴 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끌어나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원,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력, 그런 에너지를 내 삶에 제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패션,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 많이 유행이 됐지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자신의 삶의 패션과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VP 세 가지를 묶어내는 것이 그 사람만의 메인 브랜드, 그 사람만의 컨텐츠, 그 사람만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끄집어내는 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내 인생에 에너지는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인생이 중반에서 후반전으로 가면서
내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내 후배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걸 나눠줄 것인가? 이 부분도 리더십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남의 시선보다도 나다움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 삶의 에너지원이 바로 MVP고 그 MVP가 리더십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미션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패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니어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조만간 1000만을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시니어들이 함께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자, 수많은 미래학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두뇌 속에 석유가 매장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지고 멋진 몇 년 전에 연구한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이 2050년 되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잠재력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미래 G5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국가인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분명히 우리는 젊은이들에게는 10대, 20대에게는 이러한 새롭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 창의력 이런 부분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혜는 어른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지식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는 어른들에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융합하고 서로 잘 소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먼 라이브러리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도 여행을 하는 이유도 사람을 알고 인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합니다. 또 자기 개발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시니어 세대 분명히 지금 50대, 60대, 70대 우리 선배 세대들은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오면서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젊은 층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야 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정신력과 또한 저돌적인 어떤 도전성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가 돼야 되는데 분명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 세대와 어른 세대가 소통이 되면서 서로 멘토링도 하고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통의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의 소통이 심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분명히 우리 어른 세대는 후진국,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고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 우리 못 살았던 시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혀 그들에게는 딴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또한 젊은이들은 또한 어른들 세대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 지혜를 맛보고 또한 꿈과 비전들을 나누어지면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부르짖었는데요. 그런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세계까지 가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때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때 더 나아가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통일시대 이후에 북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자원들까지도 개발해서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가지고 통일시대 이후까지 대비한다면 정말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했던 세계경제 2위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소통이 되면서 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꼭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쓰는 능력, 심력,
두 번째 머리 쓰는 능력, 지력, 세 번째 몸 쓰는 능력, 행동력,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 소통, 리더십인데요. 아까 이거 제가 3스텝 비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3단계 비전. 자, 마음 쓰는 능력, 인성교육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음 쓰는 능력은 정말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때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력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머리 쓰는 교육. 이거는 너무나 우리는 주입식 공부를 교육을 시키면서 이 지력에만 많이 비중을 뒀는데요. 저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교육, 머리 쓰는 교육, 그다음에 몸 쓰는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운동과 이런 체육 교육을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선진 교육들을 보게 되면 음악을 하게 하고요.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음악에서 악기나 음악이나 연주에서 감성이 싹 트게 되고 심력이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 속에서 구기 종목 운동에서 체력이 강화되고 실행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력과 지력과 행동력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 나갈 때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 서로 간에 화합하고 더군다나 융복합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세대와 남녀노소와 분야별 관계없이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시니어 이 세대들이 꼭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자, 내가 누구냐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중요한 건 My life is my message.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 진이라는 건 뭐냐? 정말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판단 능력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의 실천, 이거는 선한 영향력.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요거는 선의 실천은 사명하고 연관되고요. 미의 창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 가치지향의 세상, 더 창조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건 또 비전 영역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의 문제, 선은 영향력의 문제, 그다음에 미는 아름다운 가치 창조.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멋진 그러한 스토리들을, 내 메시지들을 남길 때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리더십들이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 가지고 한번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장이 몸이 자라는 것이라면 성숙은 생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라면 성숙은 세상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혼자 서는 힘을 배우는 것이라면 성숙은 함께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속 성장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경쟁하는 것만 배웠고 또한 남을 내가 꺾지 않으면 내가 밀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경쟁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사회, 4차 산업시대의 미래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바로 미래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하고 또한 10대, 20대 분들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고 개인의 비전과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또한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밝아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행복한 인생, 또 인정받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비전을 수립했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시는 여러분, 미래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까지 잘 세우고 노력하셔서 가슴 뛰는 인생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